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승택입니다. 선림보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있다. 하루하루 꾸준히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그 수행이 깊어져서 마침내 저 불멸의 곳에 이르게 된다. 약사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도반님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눈으로는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듯이 결국에는 우리도 꾸준한 수행으로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두르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끝없이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 오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만 말씀드리고 우리 공부 시작하죠. 일천자. 참 지난번에 잊어버렸는데 이날 방생 아주 좋은 날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꿔준 돈 받는 날, 돈 빌리는 날, 돈은 물이거든요. 물은 또 이 달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돈 거래하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 짜고 하는 건 이날. 이날은 할 수 없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몸 갖고 사는 이상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을 점잖게 하느냐 험하게 하느냐 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아무튼 상대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소송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날 하는 거고 다 이제 이날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기운 자체가 화성이 관장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날은 이제 머큐리, 여기서는 수요일은 생성의 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신, 그러니까 이런 날은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근데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은 때리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등 두들겨 주는 게, 공부 안 하는 사람 도와준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게임기 달라고 그런다고 할머니가 게임기 주면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잖아요. 아무튼 어찌됐건 이 하늘의 흐름대로 너와 나의 차이가 없이 법계의 이치대로 상대방을 생성하게 하는 일. 제가 참 이런 거 보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날하고 이날 하잖아요. 이 날이 그런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이제 법회 공부하다가 수요일 날 같은 날도 법신의 날을 참 너와 내가 둘이 아니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잊어버리게 해서 하기 가장 좋은 날이 이날. 그러니까 이 날은 누구랑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려면 화요일날 미리 다투고 수요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또 물처럼 하셔야 되는 날. 이날. 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 갖고요, 정말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우리 목화토금수 하시잖아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일월 목화토금수로 처음에 요일을 잡았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기운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도 인도도 유럽도 중국도 한국도 이 다섯 행성이 7일마다 도는 기운이 이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확인해서 나온 게 일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날은 행위의 신이에요. 목요일 날 주책 없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이날은 바삐 다니고 챙길 거 챙기고, 아무튼 이 날은 목요일은 참 이 사람들이 목요일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선가 아무튼 밀린 일 처리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목요일은 술 먹는 날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천우신조에서 하늘 도움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날은 행위의 신, 어떤 것든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에 탄력이 붙는 아주 용맹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암만 게을러도 아참 내가 빚받을 게 있지 그러면 전화도 하고, 아참 내가 취직해야지 이력서도 쓰고, 아참 내가 참 그 사람한테 너무 연락 안 했지 그러면 전화도 하고, 이걸 아주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아시죠? 금요일 우리 왜 부처님 우리 법당에 가면 전부 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 우리 법화삼부경 중에 관보현보살 행법경 보게 되면 깊은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금색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햇빛에다가 종이 두면은 이게 나중에 금색으로 변하는 게 이게 법궤가 맨 금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봉정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봉정암에 1989년도에 새로 질 때 그 자리에 그냥 사금이 세숫대야만큼 있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간장 종지 하루 만에 법궤에 있는 쫙 이게 모여가지고 실제로 여기가 다 금색입니다. 그래서 창조, 새로운 생각, 뭐 불금이다 이래갖고 밤에 술 먹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명상이 최고의 명상이고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데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짝반짝하는 비너스 금성이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마지막 토요일. 보통 토요일이 교회 어떤 문파 중에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잡는데, 쭉 하고서 이제 마지막 날 쉬는 건데, 이 날은 저장의 신. 토요일 날은 정말 내 거 챙기고 자기 재산 늙고 집안 수리해도 좋고 아무튼 내 사적 욕심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사적 욕심을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불공 삼장스님께서 번역한 문수사리 선악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우신조로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느껴보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개의 별자리도 다 느끼고, 오행성과 일광보살, 월광보살, 일천자, 월천자 다 느껴보시게 되면 아하, 부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법신의 나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멋진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예고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대해서 한번 바로 잡아주실 게스트 손님을 모시고 나머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게스트 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혼자 자가 치유법 이렇게 홍두깨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이제 불교적인 수행을 하시고 인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한담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개골 사진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불자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원효대사님께서 당나라 가시기 전에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드시고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랬는데, 아니 선생님이 갖고 계신 두개골을 보니까 물이 다 새겠더라고요. 저는 두개골이 그냥 하나 바가지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두개골이 저런 피스로 돼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서 허리에도 몰랐고, 또 여기 좀 머리가 아플 때 두개골에 대해서도 몰랐고,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약사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치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께서 좀 우리 불자님들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인체 그 전체적인 골격의 수가 206개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는 뼈가
80개가 되고요. 네. 나머지 이제 보면은 상지대하고 하지대, 네. 상지대가 64개, 하지대가 62개 해서 보통 하지대가 이쪽인가요? 아닙니다. 골반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골반 밑에가 골반 하지대. 밑에 하지대, 그다음에 골반 위쪽을 상지대. 상지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장기나 보면 중추신경계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추신경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개골 쪽이 중추신경계인가요? 그래 중추신경계에다 이제 척추를 얘기하는 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206개의 뼈가 딱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도 하지만 네. 이제 지지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조혈작용이나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오늘은 두개골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얘기하신 대로 이제 한 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23개의 이제 피스로 이렇게 끼어 맞춰져 있다고 그래서 이제 봉합돼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꿰맬 봉자를 써서 이제 꿰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의 열, 즉 이제 내부에 어떤 화기가 생기면 스트레스처럼요. 그러죠. 네. 예. 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보통 이제 상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기가 돼서 그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뇌도 어차피 그 뇌에 압이 있어야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뇌 운동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이제 열이 올라가게 되면 그 뇌 자체가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네. 부하가 걸려서 이제 그 밀려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꿰매져 있는 부분을 벌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각 뼈가 갖고 있는 뇌들의 어떤 막대한 지장이 오게 되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뼈가 갖고 있는 그 수용하고 있는 그 장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가장 일단 보면은 23개의 뼈 중에서 이제 하악골과 설골을 제외한 21개의 뼈가 이렇게 봉합돼서 끼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뼈만 공부한 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뼈가 이제 후두골이 되게 됩니다. 네. 이 후두골 같은 경우에는 인자봉합이라고 해서 사람 인처럼 이렇게 생겨서 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좌나 우로 전체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그러게 되면은 이 후두골이 일단 변이가 돼서 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불면이나 두통 부분이 오게 되고 네. 또 이런 특히 이제 이 접형골이라고 그래서 이 나비처럼 생긴 뼈가 이제 끼어져 있는데 이 뼈 자체가 수용하고 있는 그 혈관들이 뇌신경이나 뇌경 동맥이나 또 뇌하수체라고 하는 사람의 호르몬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뇌하수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좌우로 밀양으로 틀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선을 하시다가 한 10년 전쯤 상기병에 걸리셔서 아직도 잠을 못 주무신다는 네. 스님이 계시는데 예. 그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는 보통 어떻게 영향이 오고 참선하다가 생긴 상기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그 이제 상기병이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 이제 차오르는 그 부분들을 보통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원인 자체가 일단 과도한 스트레스나 소갈이, 예, 소갈이? 소갈이죠. 네, 네. 예. 그다음에 지나친 신경이나 고민으로 인해서 네. 그 오장 육부에서 어떤 생기는 열이나 이런 그 기운들이 머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올라가는 좌로 올라가든 우로 올라가든 올라가는 방향은 모르지만 네. 일단 올라가게 되면 그쪽 부분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뼈가 들리거나 하는 네, 거군요. 그러죠. 예.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봉합된 부분도 네. 결국은 꿰맬 봉자를 써서 이제 그 톱니처럼 끼어져 있다라고 해서 보면 봉합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거상 봉합이라고 해서 톱꽂자를 써서 끼어져 있는 부분이고 네, 네. 특히 이제 이 두종골이라고 한 쌍은 활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시상봉합이라고 하고 네. 인자봉합이라고 하고 축두골 쪽에는 비늘처럼 덮여져 있다 그래서 인상봉합이라고 합니다. 비늘 네. 인자를 써서.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벌어지지만 축두골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교수님 방송하실 때도 이게 이제 들리게 되면 네. 자가치료적으로 이제 어떤 봉이나 이런 걸로 옆으로 밀면 네. 아무래도 좀 이제 가라앉게 되니까 네. 측두골 쪽에 이제 오는 편두통이나 이명이나 난청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옛날 할머니들이 참빗으로 두피 안마를 많이 해준다는 거는 어떤 거랑? 그 두피 안마 이제 어차피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활 근육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이 네. 활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부분들에 이제 보면은 어떤 찬빛이나 이런 걸로 긁어주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탄력이 생겨서 네. 벌어진 걸 좀 잡아당길 수도 있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네, 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머리뼈를 받치고 있는 뼈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서비칼이라고 해서 경추라고 합니다. 목경자에 몽치 추자를 써서 이제 경추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1, 2, 3, 4에서 7개의 뼈가 이제 이 머리를 받치고 있는데 이 받치고 있는 그 무게가 머리가 보통 성인이 4.5에서 한 5kg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받치고 있는 1, 2, 3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뇌하고 마찬가지로 뼈에서는 가장 중요한 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서는 우리가 네. 머리 아프면 신경외과 가잖아요. 그러죠. 예.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와 수행해서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명상이나 어떤 수행을 통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풍선처럼 부풀렸던 네네. 거를 빼주고 수승화강, 화기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치병하는 책을 봐도 이제 장기인 오장육부, 배 쪽은 따뜻해야 되고 머리 쪽은 맑고 차가워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갈수록 이제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역으로 오장육부는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굴에서 이제 발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병원들을 찾아가게 되지만 제 소견으로서는 어떤 신경성이다 하면은 어떤 두통약이나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어떤 불면약을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약으로 이제 보면 먹어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수행이 좀 따라야 되는 거죠. 거죠. 예, 사실은 수행에 따라서 요즘 그래서 이런 명상 쪽에 양한의학 선생님들도 명상 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각자 갖고 있는 수용되는 뼈 때문에 그러니까 두개골이죠. 두개골이 어디가 벌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재밌겠는데요. 특히 이제 후두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면 두통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에 이제 이마를 갖고 있는 이 전두골 같은 경우에든가 이 상악골이라든가 이 이제 협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광대뼈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안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기적으로 열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피곤해지고 보면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눈이 제일 먼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 어떤 압이 차는 눈에 있는 눈압이 차는 부분들을 어떤 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전두골이나 사악골이나 협골, 안구를 갖고 있는 뼈가 총 10개인데 손으로 만져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많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축두골 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오는 부분이고 이제 이명이나 난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명 난청 부분은 축두골을 교정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호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어떤 이 비강을 갖고 있는 이 비강을 갖고 있는 뼈가 보통 지금 9개입니다. 9개인데 촉지할 수 있는 부분이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상태로 촉지를 해서 이제 보면은 맞춰 놓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경 많이 쓰면 눈이 아픈데 눈은 10개 중에 6개가 이렇게 수련으로 되고 코는 9개 중에 6개가 되는 거군요. 자기 노력이 아무튼 있긴 있어야 되는군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뼈에 대한 부분을 손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보면 모든 신경이나 혈관을 이 뇌 두개골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치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 발전해 볼 수 있는 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 아프면 안과 가고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하는데 조금 그건 이제 내용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네. 선생님은 치료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 치료 안 하면 뭐 하시는 거죠? 그 공부하고 네. 네 이렇게 저도 이제 명상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불교에서 네. 공부한 거랑 네. 이제 수련하시면서 얻은 이렇게 교정은 해주시는 거군요. 예. 사실 이제 눈에 제가 너무 이제 힘이 들어. 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제 그 몸이 저도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그 이제 국선도라고 하는 이제 우리 고유 전통 이제 그 수련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련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힘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을 이제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스님들을 만나게 되고 스님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명상하는 방법이나 어떤 불교학에 대한 교리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보통 상기병은 어디가 들리거나 벌어지나요? 상기병은 이제 목표 1번, 2번. 목표 1번, 2번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상기병 걸리면 10년이 돼도 낫지를 못하는 게 이 뼈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뇌압을 내려도 이게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픈 거군요. 그러면 10년 정도 되신 분 이렇게 안 아프게 되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교정 횟수로 보면은 보통 한 20회, 30회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프신 분의 정도 차이라든가 그분이 그거를 이제 교정했을 때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단계. 네. 스님들이 돈이 없거나 이렇게 잘 안 내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그런 건 무료로 줘도 이제 무료로요? 네,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도 스님들은 합니다. 무료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면은 그 보통 이제 정형외과를 가게 되면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골격뼈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골반뼈, 뼈를 소반처럼 받친다고 그래서 이제 골반이라고 하는데 쟁반반자 그러죠. 소반반자입니다. 네, 조그만 소반이다 그래서 이제 소반반자를 쓰게 되는데 이 소반처럼 그 받치는 걸 뭘 받치냐 그러면은 천골을 물고서 이걸 천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천거하다, 받치다라는 뜻에서 천갈 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큰 뼈가 이걸 이제 큰 뼈를 장골이라고 합니다. 장골이 이제 천골을 물고 있는데 어떤 자세가 됐든 간에 아니면은 그 무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제 변이가 오면 그 하중을 5, 4, 3, 2, 4 이런 순서로 이제 무리가 오게 되죠. 꽁지뼈는 어디 있어요? 꽁지뼈는 여기가 되죠. 보통 미골이라고 하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저는 허리가 아프던데 그러면 이게 틀어져서 아픈 건가요?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네 마디로 나눠져 있던 게 17세 이상이 되면은 하나로 골화가 돼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17세 이전에는 213개의 뼈가 천골이 5개짜리로 마디가 있던 게 하나로 융합돼서 하나로 붙어버리고 미골도 4개짜리가 하나로 붙어갖고 하나로 하나 되는 바람에 206개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는 213개가 17세 전후로 해서 206개로 준다고 하는데 특히 꼬리뼈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이제 엉덩방아를 찐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게 틀어져 있는 거를 모르고 계속 이제 보면은 자라오다가 어려서나 이런 때는 이제 유연하고 또 근육의 힘도 있다가 40살이 넘어간다든가 이제 근육량이 좀 빠지게 된다면 특히 이제 틀어진 뼈가 이제 꼬리뼈에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노보살님들 바닥 뭐 일을 많이 하셨건 절에 가서 이제 맨바닥에 많이 연세가 많아서 아파하는 부분은 주로 어디 부분인가요? 연세가 많이 와서 오는 부분들은 이 큰 뼈가 틀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 큰 뼈가 그보다 조금 작은 천골을 물고 있고 천골 위에 요추, 보통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넘버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L로 표시를 하는데 5, 4, 3, 2,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 원판이 물렁뼈가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는데 과도하게 어떤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큰 뼈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하중을 천골이 받든가 요추 5, 4, 3으로 받으면서 이 노란 부분이 이제 신경 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골과 추골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추간공으로
신경이 나오는 부분을 요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죠. 이렇게 튀어나온 걸 표시한 거죠. 그래갖고 신경을 네.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갖고 아픈 학생들도 네. 이게 바로 되지 않아서 여기 어딘가가 삐져나와서 예, 예. 신경을 눌러가지고 네. 오른다리 혹은 왼다리가 아픈 거군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큰 뼈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작은 뼈, 더 작은 뼈 순으로 가는데 이 하중이 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밑으로 가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고관절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고관절로 가게 되면 고관절이 틀어지면 무릎이 틀어지고 무릎이 틀어지면 발목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네. 틀어져서 네. 이게 틀어져 갖고 네. 무릎이나 다리가 아픈 경우도 그러죠. 있고 네. 이게 위로 올라가서 디스크가 생기는 그러죠.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후면에서 보면은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좌우로 틀어지는 걸 보통 좌측만 우측만이라든가 후만이 된다든가 네, 네. 이런 부분이 오게 되고 네. 또 이제 이 부분이 뒤로 제껴지면서 앞부분이 쓰러지게 되면 이제 보통 흉추라고 하는 두 부분이 이렇게 숙이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엔 목뼈가 일자목이 된다든가 거북목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척추 24개는 안에 척수라고 하는 뇌를 보호하면서 신경 라인이 나오는 거를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자세가 틀어짐으로 인해 갖고 협착이 돼서 척추 협착증이나 이런 부분에 인해서 통증이 오게 되고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참선할 때 허리를 고추 세우는 거랑 네. 엄마 뱃속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랑 뼈에는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지금 그 뒷면은 이제 곧게 서야 되지만 네. 보통 이제 목뼈 7개는 C자형으로 약간의 만곡이 와야 되고요. 네. 흉추 부분에 보통 4, 5, 6, 7번서부터는 약간 또 만곡이 와야 됩니다. 네. 네, 만곡이 이제 물론 각도가 보통 25도 와야 되는데 그 각도가 오면서 꼬리뼈 이 허리뼈인 넘버 쪽으로 또 안으로 먹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청골로 다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을 보통 만곡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만곡이 맞아야지만 사실은 편안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저는 제가 그때 홍두깨 갖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러니까 당장 네. 급할 때는 네. 현관까지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네. 전화까지도 걸어가지 못하니까 네. 당장 급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건 좀 없나요? 저번에 이제 교수님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보면 이 허리 통증에 이제 이런 부분이 틀어지는 바람에 어떤 이제 극심할 경우에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부분인데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전조적으로 이제 증상이 오게 되면 가장 1번이 이 천골하고 장골하고의 이 위치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이 후상 장골국이라고 하는데 후상에 네, 있는 네. 튀어나온 뼈라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이 천골하고 일단 맞게 되면 네. 일단 통증이 반 정도는 없어지게 되죠. 반 정도는 없어집니다. 반 정도는 없어지게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떤 뼈든 간에 전후, 좌우, 상하로 틀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 큰 뼈가 상하로 틀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하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온 거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올라간 걸 밑으로 내려서 맞추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특이한 점이 일반적인 이제 이 대퇴골이라든가 뭐 이런 그 팔이 있는 상완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그렇게 전후좌우 상하 6방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특히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회전까지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상하도 맞춰야 되지만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이쪽 우측뼈는 안으로 먹어 들어와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뒤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리고 이 부분을 제껴주지 않으면 사실은 통증이 또 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 뭐 허리 경우는 뭐 하도 제가 병원 신세를 많이 져서 뭐 추를 잡아갖고 모래주머니 늘어뜨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여기 어디다가 뭐 놓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골반에다 걸죠. 골반에다 걸죠. 골반에다 거는 겁니다. 골반에다 걷게 되면은 이제 위쪽이 아니고 밑으로 틀어지게 되면 이걸 묶게 되면 땅에 서서 묶게 되면
고관절 자체가 또 그 고관절 그 관절구에서 살짝 빠지게 됩니다. 네, 네. 그 부분까지 같이 교정하려고 여기서 걸고서 서서 걷는다든가 이런 이제 자가치료법을 갖게 되죠. 네. 저도 5만 가지 다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목이요.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 뭐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목 많이 아프거든요. 우리 부자님들. 네, 네. 잠깐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표시 모형처럼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그 머리뼈에 있는 후두골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후두골 밑에 있는 부분을 경추 1번을 갖다가 고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환추라고 합니다. 고리환자를 써서. 그래서 환추 두 번째를 축대처럼 끼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네. 우리 자동차 바퀴가 축대로 끼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이 뼈는 1번 뼈에 축대처럼 봉이 나와서 1번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이 환추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돌리는 부분, 네. 2번 축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숙였다 젖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하는 데다가 후두골하고 1번 경추, 1번하고 2번 경추에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과와 와,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를 와라고 하고 네. 들어간 부분을 와라고 하는데 과하고 와가 그냥 얹혀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후두골이 틀어지면 1번이 필히 틀어지게 됩니다. 네. 1번이. 그래서 네. 1번하고 또 이제 2번도 이제 따라서 틀어지게 되는데 완충작용하는 것도 없는 데다가 원체 무거운 머리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네. 후두골이 벌써 틀어졌다 그러면 1번, 2번은 자동으로 사실은 틀어지게 되죠. 그런 데다가 이제 3, 4, 5, 6, 7번까지 이제 뼈가 있게 되는데 이 경추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빨간 거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횡돌기라고 하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네. 그 구멍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뇌경 동맥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미량으로 틀어지게 되더라도 머리에 올라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머리가 뻐근해진다든가 목이 뻑뻑해진다든가 머리가 띵해진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1번은 뇌나 어떤 뇌하수체,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이나 청각신경,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앞면에 있는 3차 신경을 관장을 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어깨나 이 갑상선,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 팔 뭐 이렇게 이제 그 분절적으로 이 신경이 나오는 그 부분을 관장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실 때는 힐링, 치유 이런 거 해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틀어진 부분을 촉질해서 원위치를 맞춰주는 부분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마사지나 이런 걸 받으실 때 이 목을 따라서 그 척추를 잡고 있는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목에 붙어 있는 그 기립근을 충분히 풀어주는 거죠. 네. 충분히 자정해서 보통 그 어떤 운동이나 모든 부분을 할 때 과하지 않게 모자르게 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제 소견으로는 목에 있는 근육은 과한 정도로 풀어주면 그만큼 혈액순환이나 오장육부 순환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도리도리 뭐 하루에 20번만 해도 자기 기운을 쓴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그 목뼈의 중요성들을 더 절실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더 많은 연구들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이거 선생님 오늘 갖고 오신 소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쓰는 홍두깨 같이 허리 잡을 때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허리뼈가 언제 좀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얇은 거는 보통 이제 목에 비구 교정을 할 때 쓰는 부분이고 자가 치료할 때 허리나 이제 골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름이 그래도 한 2, 3cm 이상 그런 정도로 이제 허리에 두게 되면 공간도 많이 생기고 이게 굴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골반에다 놓고 꽁지뼈부터 쭉 굴릴 수 있어서 이게 허리에다 쓰는 거군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이게 두꺼우면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러고 홍두깨는 얇아서 쓰던데 이게 진짜 허리에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허리 교정하는 데 쓰는 겁니다. 목은 그거 갖고 목은 뭐 하나요? 목은 이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목은 그게 이제 너무 공간이 떠서 좀 부담. 목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은 공간이 떠서 오래 만약에 벌려지게 되면 대략 보면 어떤 그 두통이나 보면 피로가 오게 됩니다. 저도 한번 좀 목 한번 제가 허리는 네. 할 줄 아는데 네, 네. 목도 한번 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먼저 이제 이 뒤에 잡히는 부분이 이제 후두골이 됩니다. 후두골을 보통 좌우를 보통 교정하게 되는데 보통 좌수를 좌측 이마에 대시고 우수를 우측 후두골 저부에다 붙인 다음에 양손을 오므리면서 압을 가하는 거죠. 네. 네. 아, 이거는 뭐 엄마가 네. 아빠한테 해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애들한테도 네. 아이고 골 아파라 네.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되겠군요. 네. 예. 개운하면서 이게 보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다음에 반대쪽은 또 반대쪽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목뼈가 중요하게 됩니다. 네, 항상 여기 네. 이게 뼈인가요? 옆에 근육이 아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면 요 이제 근육 부분인데 조금 네. 타고 들어가면 이제 뼈가 잡히게 됩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목뼈는 이렇게 눌러주게 되죠. 아, 예, 네, 네, 예. 여기 이제 2번이 되고요. 여기 이제 3번. 아이고 시원해라. 네. 이제 이런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승모근이 보통 많이 아프게 되면은 네. 늑골 1번이 틀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갈비라고 하는 늑골인데 늑골 부분이 자꾸 그 하늘 쪽으로 부상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머리 이제 이렇게 머리를 제낀다고 하는 부분은 그 각도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봐야 이거는 효과가 없죠. 이 각을 열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집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늑골 1번 같은 경우도 각을 열면서 같이 이렇게 눌러주셔야지만 예. 네, 아이고, 어깨가 훨씬 편해지고.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네. 하시는 거나 보통 침과 부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침이나 부항 같은 경우에는 침은 어떤 그 신경 라인에다 자극을 주는 부분이고 네. 부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혈관의 길이가 보통 11만 킬로가 되는데 네. 특히 심장에서 먼 모세혈관 부분 그 부분을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그쪽으로 그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효과가 막힌 있는 거죠. 것을 뚫어주는 그러죠. 거죠. 예. 그리고 네. 그러면 선생님 하시는 거는 네. 뭉쳐 있는 거를 풀어주는 풀어주는 거죠. 거죠. 이건. 아,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만 풀어서도 안 되고 네. 뼈만 맞춰서도 안 되고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근육하고 뼈하고 같이 보면 풀어주고 맞춰줘야지만 네. 근본 치료가 되는 부분이지 근육만 푼다고 하면 그때는 좀 괜찮은데 좀 지나면은 또 다시 이제 원치가 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뼈만 이제 맞춰놓게 되면은 개운하지 않고 바로 효과가 없다든가 이런 무슨 부분들이 말씀인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다른 우리 몸 이거밖에 지금 너무너무나 아쉽고 더 듣고 싶지만 다시 한번 또 인연이 된다면 선생님한테 한번 모시고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두뇌는 우리가 알고 있던 두개골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목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목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골반, 고관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다. 모르고 있었던 저희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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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